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전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주말 동안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주말인 20일과 23일 모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을 만나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과 그리고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이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은 자명합니다. 변호인단에게는 2시간이 할애되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 원고를 준비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바쁜 이틀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들도 토요일인 20일 오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2시간이 주어진 종합변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재판관이던 김미수 등이 전면에 나서 계엄의 불법성, 위헌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심리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2월 15일 최종 변론 때 구두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겠죠. 현재는 21일 오전부터 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해서 평일을 열고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은 이런 팽팽해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정은희 신빙성에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나며 지금 국회 측에서 내놓은 증언과 증거물은 솔직히 신빙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곽종건, 홍장훈 등의 증언 등 이미 오염된 증언과 증거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마비 상황이 계엄의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헌정문란의 폭동,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는 것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폭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그 707 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결코 위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측은 정반대입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특수전 사령관 곽종원의 증언과 그리고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해 증언을 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또 있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난 지시받았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조승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런 자들이 증언을 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곽종원의 증언과 홍장원의 메모는 이미 오염된 것으로 증거로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진민주정의 법정이라면 처음부터 증언을 청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염된 것이 명확해서 말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25일 아직 조사하지 않은 서면 증거를 조사한 뒤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현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 순환적 재판입니다. 이러다 보니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들의 반응은 탄핵에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기소를 규탄하는 쪽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 2달 전에 비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라는 등식에는 고개를 흔듭니다. 적어도 내란죄 적용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내란 선전죄로 겁박을 하던 민주당의 태도는 지금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역시 신뢰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여론은 무려 50%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따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도
50% 선의 근접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탄핵 찬반은 팽팽히 맞서 나라는 지금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어쨌든 역풍은 이제 강풍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탄핵 찬성 군중보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 숫자는 몇 배에 이릅니다. 부산 집회, 대구 집회, 광주 집회, 그리고 이틀 전 대전 집회, 그리고 서울에서 주말마다 벌어지는 집회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달 전 계엄 선포 직후에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0%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50% 선에 이르는 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둘로 쪼개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마저 불법을 계속해서 신뢰도가 훼손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무엇이든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엉뚱한 결론을 낸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낸다면 그 후폭풍은 문자 그대로 태풍으로 될 것입니다. 4년 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한 주 동안 윤 대통령 지지율은 45%에서 49%로 나타났습니다. 살펴볼까요?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9.7%. 이 수치는 50%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19일 나온 45.8%보다 3.9%포인트가 오른 수치였습니다. 또 지난 20일 발표된 비전 코리아 조사에서는 46.6%, 지난 21일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에서는 47.9%로 나타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훨씬 웃도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한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일에서 20일 이틀간 리서치가 무선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이건 ARS 조사가 아니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그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3%로 전화 면접 조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RS 조사가 아닌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40%대 안정적인 지지율이 확인돼서 탄핵 반대 여론이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리서치 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 2월 14일 조사 대비해서는 2%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46%로 3%포인트가 올랐고,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40%보다 1%가 부족하지만 39%로 그 역시 4%포인트가 상승을 한 수치입니다. 놀라운 것은 광주 전남북에서 19% 지지를 보여 지난 조사 대비 7%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광주에서 거의 20%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전화 면접 조사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50%를 넘긴 조사도 보이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이 40%대로 내려난 것은 가시화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40% 넘는 아주 강한 지지층이 등장을 했다. 그 판단입니다. 한편 이 리서치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공정하다는 응답과 동률을 이루는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불신에 대한 여론이 아주 만만치 않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라. 이 질문에 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률은 45%. 그런데 불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 역시 45%로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10%였습니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놀랍게도 응답자의 53%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한편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에서 이 현재의 윤 대통령 심리가
공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는 응답은 45.1%. 그런데 놀랍게도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은 49.4%로 나타나서 불공정 응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진행 과정에서 학계에서도 편파 진행 논란을 제기하면서 국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의심하는 시선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것은 이제 온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언론은 중도층의 민심이 요동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5%포인트에서 무려 20%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고 썼습니다. 여권이 악재인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한 데다가 국민의힘이 최근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에 기대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중도층을 외면한 결과가 됐다 하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언론은 조기 대선이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 민심 변화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젠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고심에 빠졌다고 썼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당의 우클릭 노력이 중도층에 소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주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갤럽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실시를 하고 21일 발표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로 국민의힘 지지도 34%보다 무려 6%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그래도 오차범위 아니니 천만다행입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죠. 지난주와 비교해서 민주당은 38%에서 2%포인트가 오르고 국민의힘은 39%에서 5%포인트가 내리면서 양당의 위치가 역전이 된 겁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2%였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뚝 떨어져서 2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도는 각각 37% 그리고 32%로 격차가 5%포인트에 불과했는데 한 주 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게 됐을까요? 양당의 중도층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1월 4주 이후에 3주 만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갤럽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주초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등으로 다시 일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명태균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던 지난해 10월 말을 전후해서 10월 5주,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중도층 지지 격차가 한 주 만에 8%포인트에서 무려 17%포인트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에게 모두 오물을 뿌려놓았습니다. 특히 오세훈, 홍준표가 그 당사자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60%, 반대는 34%에 지나지 않아 지난주 조사 찬성 57%, 반대 38%보다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2주 동안 여론은 다시 격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바뀔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 장담드립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밝혀지면 국민은 그 진실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이 우클릭하는 한편 통합행보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박용진 손까지 잡더군요.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친문 비명계와 인쇄 회동을 추진하는 한편 5개 야당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면서 범야권 연대도 본격화한 것입니다. 5개 야당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그만한 도토리 키재기니까 별 대단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이재명이 이르는 것은 오는 3월 선고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전에 대선가도 독주체제를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기회가 올까요? 상식적으로 그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 나라의 도덕률은 완전히 전복되어 다시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할 것을 염려합니다.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신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sek이었습니다.